발표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건강생태학 및 기후변화 적응 연구실의 박상진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어로 준비해서 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복합체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유형별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어떤 하나의 재해가 다른 하나의 재해에 영향을 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산사태가 홍수에 영향을 준다든가 지진이 쓰나미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재해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유형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복합재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담배로 인해서 산불이 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한 두 가지 한 가지 어떤 요인이 어떤 한 공간 안에 동시에 일어났을 때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두 개의 재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우가 많이 왔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날 것이고 어떤 지역에서 홍수가 날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복합재해라고 유형을 나눠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세 번째의 유형에 좀 포커스를 맞춘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어, 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워드뱅크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복합재의 어떤 또 정의를 살펴보면은 이런 각각의 영향 원인별로 최종 피해를 이제 산사태냐, 홍수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재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빨간색 박스에 있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연구 필요성이나 배경 같은 부분에서 결국 이런 기후변화라는 영향이 좀 더 앞으로 더 심해졌을 때 결국 그런 자연재해 현상들이 거기에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되면서 앞으로 이제 경제도 더 발전하게 되고, 뭐, 연안 지역이면은 연안 지역 도시 내에 뭐 인구가 더 커지게 되고 도시적으로 인구가 더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이런 기후변화 영향들이 합쳐서 앞으로 이제 더 피해가 커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결국 이것들을 어,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스텝이 이제 위험한 지역을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재해 모형, 영향평가 모형에 대한 컨셉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 박스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우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남한이고요. 남한에 지금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연안 지역과 내륙 지역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 흐름인데요. 데이터 이제 취득하는 과정이 있고, 그 데이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스케일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맞추는 과정, 트랜스포밍 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들을 모아서 여기서 이제 그 머신러닝 쓴 기법은 이제 KNN과 랜덤 포레스트와 SVM을 썼는데요. 이 세 가지를 써서 결과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미래의 값들을 다시 여기다 투영을 해서 미래 모의까지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사용한 세 가지 머신러닝 기법들은 KNN과 이제 랜덤 포레스트와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세 가지를 썼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씀으로 인해서 결과에 대한 모형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좀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결과인데요. 연한 지역만 따로 했을 때 그 세 개의 머신러닝 기법들을 쓴 결과, KNN을 썼을 때가 그, ROC 값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세 개 다 훌륭한, 나머지 두 개, 랜덤 포레스트와 SVM 모델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조금 높게 나왔고, 이거의 평균 ROC 값들을 비교해 봤을 때, 편차가 조금 더 NN이 작게 분포를 좁게 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좀 더
모형 자체가 좀 더 정확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내륙 지역만 따로 뽑아서 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KN보다 KN과 RSBAM 모델보다 랜덤 포레스트의 결과가 그 평균의 ROC 값이 더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안 지역만 했을 때의 그 확률 맵을 그려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5-A의 그림은 연안 지역에서의 그 제가 모의한 값과 실제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들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실제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에서의 그 위험도가 조금 높게 측정이 돼서 모델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그 내륙 지역만 따로 다시 뽑아서 분석했을 때 실제로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대부분 어, 위험 그 에스티메이트 값이 대체로 좀 맞게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 특정 이런 내륙 지역 중에 이런 지역에서는 리스크를 잘 잡지 못했다 모델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 팩터 부분에서 추가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앞에 결과에서 그 내륙 지역 같은 경우의 모델은 아직 그 팩터 베리어블 부분에서 좀 추가돼야 되는 그 과제가 남아 있어서 우선은 그 연안 지역에 관해서만 미래 모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0년에서 40년, 50년, 80년 다 했는데요. 일단 30년, 50년, 80년 결과만 보여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결과가 그 KI에서 제공하고 있는 RCP 시나리오 CESM 모델을 가지고 한 모의한 결과고요. 네, 오른쪽 우측에 있는 것이 그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드겜 그 자료로 이제 분석 모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어, 결국 그 강우 자료 자체가 KI에서 만든 제공하고 있는 CSM 모델 자체가 어, 강우 자료를 정확하게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어, 미래의 값들이 조금 강우가 그 맥스 값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면은 30년에서 80년까지 거의 그 결과가 거의 동일하고 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강수량의 값 자체가 어, 어,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그게 변동이 별로 없는 어, 모델의 결과인 것 같고 우측에 있는 기상청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RCP 4.5가 8.5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미래로 갈수록 그 이제 취약해지는데 이게 이제 특히 8.5에서 그 80년대에 가장 취약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선 이렇게 되는 경향성을 일단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것들을 이제 지역적으로 어떻게 다를지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 저희 나라가 일단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이 삼면의 바다의 특성들이 연안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위 값이라던가 아니면 뭐그 고도 값이라든가 경사라든가 이런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징이 달라서 이거를 이제 3년을 나눠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를 해본 결과 그 남해안 지역이 RCP 4.5, 8.5에서 그 다른 두 지역보다 리스크가 조금 더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 4.5, 8.5에서 그 50년까지는 리스크가 평균적으로 크게 증가를 안 하지만 특히 4.5에서는 뭐 강호값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60년대에서 조금 살짝 점핑이 되는 부분이 있고 8.5에서는 그 70년도에서 살짝 점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 때 앞으로 30년 내지 40년 내에 그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그 결과가 나온 원인이 뭘까 그런 것들을 좀 팩터별로 비교를 해본 결과 결국 플러드가 일어난 지역과 일어나지 않는 지역을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그 강우의 요소가 그 좀 크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어, 그 머신러닝 기법들을 썼을 때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KNN 값이 가장 신뢰도가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랜덤 포스트가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일단 우리나라 지역에 따라서 리스크가 바뀌고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연안 분석만 해봤을 때 그 강우의 값이 좀 시그니피칸 그 팩터로 어, 중요한 변수로 이제 변수로 작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고 향후 남은 과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륙 지역에 대한 이슈를 좀 보완하는 점과 이게 연구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자면은 그 아까 KI 그 구효영 박사님이 하신 분석처럼 우리 수치 기반의 물리 모형의 스톰 설지 헤이트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던가 하거나 또는 더 추가적으로 그 해안선의 변화들을 그 해수면의 변화에 따라서 그 해안선이 변화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재해에 연안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분석이 된다면은 좀 더 재밌는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 그 연구 안에서 그 사회 경제적인 변수를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또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한다면은 그 영향 평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취약성, 리스크 평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향후 남은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